그래서 오늘은 얼굴에서 통증이 느껴질 때 어떤 원인 질환들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감별하는지 이런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 겁니다. 혹시 이 중에서도 얼굴 아프신 분 혹시 계시나요? 네, 다행히도 안 계시네요. 네. 일단은 얼굴이 아플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 질환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근육통도 흔하지만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얼굴에선 신경이나 혈관성 통증을 가장 흔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턱관절에서 나타나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축농증이나 이런 코의 염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대상포진이 얼굴 쪽으로 침범을 했을 때, 그럴 때는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기타로 아무 이유가 없이 통증을 계속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호소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의 감별 포인트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근육통입니다. 얼굴의 근육통은요, 어떨 때 주로 나타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오징어를 열심히 씻고 난 다음날, 뭔가 질긴 거를 열심히 씻고 난 다음날 얼굴 한쪽이 좀 뻐근하게 아픈 이런 통증으로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통증은 교근이나 측두근처럼 이렇게 저작하는 데 쓰이는 근육이고요. 내익상근이나 외익상근처럼 턱 관절하고 관계되는 그런 근육에서 통증을 많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끔씩 잠을 잘못 자고 난 다음에 목하고 같이 얼굴이 좀 뻐근하게 아픈 경우들이 있는데, 행쇄돌근의 통증은 눈 주변에, 앞머리 쪽에, 이런 쪽에 이제 통증들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근육통들은 보통 이제 급성적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하루 이틀 좀 많이 아프다가 조금씩 이제 가라앉는데, 침으로 해당되는 근육들을 잘 풀어주면은 통증도 조금 더 쉽게 가라앉을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이제 턱관절 장애인데요. 턱에서 소리가 나거나 턱이 잘 안 벌어지거나 혹은 턱을 벌릴 때, 씹을 때 이렇게 턱에서 통증을 느끼는 그런 3대 증상인데, 턱관절이요 살짝씩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입을 벌릴 때 턱관절이 앞으로 살짝 빠졌다가 또 입을 다물 때 쏙 들어갔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옆에다가 손을 대고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해보면은 몸뼈가 앞으로 이렇게 미끄러졌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뼈가 이제 마찰을 빚기 때문에 뼈끼리 서로 닿지 않도록 거기에 디스크가 하나가 있고요. 이 디스크가 앞쪽으로 같이 턱이 빠져나갈 때 디스크가 같이 이제 움직이는데, 외익상근이 이 디스크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같이 이제 턱관절하고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런 외익상근이 긴장이 돼서 턱관절에 있는 이 디스크를 앞쪽으로 미리 빼놓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입을 벌릴 때 잘 안 벌리고 딱 벌린다든지, 아니면은 딱딱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러면서 이제 뼈끼리 자꾸 마찰을 빚게 되면은 턱관절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가만히 있어도 좀 턱이 아프다든지 입을 제대로 벌리기가 어려운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죠. 간단하게는 이런 근육만 치료해도 좀 낫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한의원에서도 잘 치료가 되는 질환입니다. 근데 이 턱관절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턱을 한쪽만 계속 씹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턱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굴 균형이 좀 치우치게 되고요. 주로 문제가 나타나는 쪽은 씹지 않는 반대쪽, 턱이 좀 좁아져 있는 쪽으로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문제들이 2차적으로 주변에 있는 혈관이나 신경들을 건드리면서 이명이나 두통이나 아니면 3차 신경을 건드리면서 얼굴 쪽으로 이제 통증을 일으키거나, 만성적인 중이염 상태나 아니면 전반적인 체형의 불균형을 야기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저작하는 거를 내가 한쪽만 씹지 않고 좀 양쪽으로 골고루 씹도록 하고요. 만약에 내가 턱관절이나 이빨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양쪽을 같이 쓸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질환 중에 하나는 안면신경마비일 거예요. 구아나사라 그러기도 하고 벨마비라고 하기도 하고 와사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얼굴이 한쪽으로 갑자기 이렇게 틀어지면서 한쪽 얼굴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고요. 이분들이 주로 하는 표현은 어느 날 갑자기 음식을 씹는데 음식이 한쪽으로 줄줄 새기 시작을 해서 깜짝 놀라서 이거 중풍 아닌가? 이러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거의 대부분은 말초신경, 7번 뇌신경인 안면신경마비인데, 이게 가끔은 중풍의 증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구별을 해야 될 게, 내가 얼굴이 한쪽으로 틀어졌다, 이게 중풍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별하는 포인트는 이마예요. 여러분들이 눈썹을 이렇게 딱 들어 올려서 이마에 주름을 잡아보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중풍이다 그러면 이마 쪽은 멀쩡하게 잘 움직여요. 볼만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면신경마비인 경우는 이마부터 볼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마비가 일어나요. 오히려 중풍이 증상이 밖에서 보기에는 좀 더 가벼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이유가 이마에 있는 운동신경은 뇌의 양쪽에서부터 와요. 그래서 뇌에서 문제가 생기면 한쪽만 막히기 때문에 반대쪽에 있는 신경이 이마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안면신경 깊이가
어느 정도 깊이에서 문제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좀 얕은 데서 문제가 생기면 훨씬 빨리 낫고요. 좀 깊은 데서 문제가 생기면은 좀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좀 커지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좀 심한 건지 심하지 않은 건지를 구별하는 요령들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해 두는 게 좋은데요. 일단은 이 신경, 안면신경 좀 깊숙이 올수록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반이 돼요. 그냥 얼굴만 마비되고 기타 동반되는 증상이 없다 그러면 가장 얕은 쪽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조금 깊이 오게 되면은 미각 한쪽으로 좀 침이 분비가 좀 덜 된다든지 맛이 잘 안 느껴진다든지 하는 증상이 동반이 됩니다. 조금 더 깊숙한 데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쪽에 있는 청각이 되게 과민해지기 시작을 해요. 소리에 되게 민감해지고요. 조금 더 깊이 오게 되면은 눈물이 분비되는데도 장애가 생기게 되고요. 조금 더 깊이 오게 되면은 이런 청각, 들리는 게 좀 덜 들린다든지 아니면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데 좀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안면신경마비, 입이 돌아가기 전에 그쪽 귀 뒤쪽이 좀 욱신욱신거리거나 뻐근하게 아픈 다음에 며칠 지나서 갑자기 이렇게 마비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이러스나 감염으로 인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초기부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신경외과 쪽이나 피부과 쪽에 가게 되면 스테로이드를 한 일주일 정도 써주는데, 스테로이드를 써서라도 어떻게든지 염증을 좀 빨리 가라앉혀서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는 게 후유증을 덜 남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한방치료만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초반에 그런 치료를 좀 같이 병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예후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대상포진이라 그러죠. 대상포진이 안면신경으로 침범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람세이언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대상포진으로 신경이 손상이 되면 신경이 좀 많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이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귀 주변이나 귓바퀴 주변에 작은 물집 같은 게 생겼다, 그럴 때는 빨리 병원으로 가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죠. 자, 이제 얼굴에서 찌릿찌릿한 통증이 매우 심하게 느껴질 때, 그럴 때는 3차 신경통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3차 신경통의 통증은요, 상당히 심합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그 일상생활 자체가 너무나 곤란할 정도로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얼굴에 있는 모든 감각은 이 3차 신경이 지배를 하게 되는데, 근데 크게 세 갈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신경 이름이 3차 신경입니다. 그래서 어느 갈래에 문제가 생겼는지에 따라서 이마 쪽이나 뺨 쪽이나 턱 쪽으로 문제가 나타나고요. 조금 얕게 올수록 이런데 한 부위만 이제 통증을 느끼겠죠. 깊이 올수록 두 부위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세 부위, 얼굴 전체가 다 아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말초 쪽으로 문제가 올수록 좀 빨리 좋아져요. 그래서 신경이 빠져나오는 길들을, 이 그림을 한번 잘 숙지를 해보시고, 내가 아픈 부위 주변에 그 신경 빠져나오는 부위를 두드려 봤을 때 좀 찌릿찌릿한 통증이 느껴진다? 그러면은 말초에서 이제 손상이 된 거고, 그 부위를 잘 풀어주게 되면은 문제를 좀 더 빨리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깊게 오게 되면은 상당히 통증도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통증도 좀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가끔씩 혈관이 저 깊숙이 해서 3차 신경을 이렇게 톡톡 건드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통증이 오랜 시간 동안에 조금씩 점점 증가를 하고요. 이게 동맥이 뛰면서 건드리기 때문에 꼭 심장이 뛰는 것처럼 옥신 이렇게 꼭 심장 박동처럼 그렇게 아픈데 통증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중추신경 억제제 같은 거를 먹으면서 이제 통증을 관리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치매도 빨리 오게 되고, 수술적인 방법으로 그 신경하고 혈관 사이에 이렇게 완충제를 넣어서 그게 건드려지는 걸 막아주는 그런 수술적인 방법이 차라리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요. 혹은 좀 깊숙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신경 차단술 같은 거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약층으로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편두통인데요. 편두통, 한쪽 머리가 옥신옥신 아픈데 머리만 아픈 경우들도 있고요. 이 편두통이 얼굴로 통증을 좀 같이 동반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편두통은 혈관이 확장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혈관이 신경을 건드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머리 한쪽이 욱신욱신, 새가 마치 부리로 쪼듯이 아프다고 표현을 하고요. 편두통이 오기 전에 약간 전조를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 기분이 이상하다든지, 어디가 번쩍번쩍한다든지, 얼굴이 좀 뭔가 따끔따끔한다든지 이러고 나서 이제 두통이 발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 편두통이 3차 신경을 건드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얼굴 쪽으로 같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편두통의 특징은 짧으면 4시간, 길면은 한 3일 정도까지 지속이 되고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속 통증이 반복이 될 때, 그때 이제 편두통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3차 신경 중에 조금 흔하게 침범되는 말초신경 분지 중에 하나가 안화상신경인데요. 눈썹 위를, 이분들이 주로 하는 표현은 눈썹 위로 머리 위가, 앞머리가 좀 찌릿하게 아프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안화상신경이 나가는 부위를 눌러봤을 때 통증이 재현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안화상신경은 추미근 사이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이마 쪽으로 올라가는 신경입니다. 이 신경이 눌리는 가장 흔한 원인은 이게 수영 선수의 두통이라고 표현도 해요. 수영 선수들이 수경을 쓸 때 물 안 들어가게 하려고 안경을 이렇게 꽉 눌러서 쓰잖아요. 그때 이제 눌리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잠자다가 자기 팔로 이렇게 눌러가지고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이마에 뭔가 이렇게 띠 같은 거를 두르고 일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눌려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축농증인데요. 뭔가 머리가 띵하고 콧물도 노란 콧물이 나면서 요 앞쪽으로 이제 통증을 느낀다고 하면은 축농증을 한번 정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상악동하고 전두동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축농증이 있을 때는 그 부위를 이렇게 꾹 눌러보면은 반대쪽에 비해서 상당히 아파요. 이마 쪽에 문제가, 전두동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부위를 꾹 눌러보면은 상당히 아픕니다. 이제 그런 걸로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중비도 쪽으로 요 전두동이나 상악동이나 이 부비동 쪽에 있는 공기들이 통하게 되는데, 이쪽이 이제 부으면서 뭐 감기로 붓던지 비염으로 붓던지 거기 물혹이 생기던지 아니면 코뼈가 휘던지 해서 여기가 막히게 되면서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농이 이제 점점 차는 질환입니다. 이비인후과에 가게 되면 항생제를 보통 한 2달 정도까지 길게는 쓰게 되기도 하는데, 항생제를 쓰면은 이 염증은 가라앉기는 하는데 재발이 좀 쉽게 잘 돼요. 근데 한의원에서도 치료가 상당히 잘 되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재발도 훨씬 덜 하면서 점점 이제 문제 자체가 근원적으로 좀 개선을 시킬 수 있고, 좀 한방적인 치료가 양방적인 치료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알아두셔야 되는 증상 중에 하나가 협심증이에요. 이 증상은 이제 응급질환일 수 있습니다. 협심증이라는 거는 심장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동맥경화 등에 의해서 좁아져서 심장이 좀 빨리 뛰어야 되는 순간에 혈액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심장이 쥐가 나듯이 한 번씩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협심증 증상이 나타날 때 가슴이 쪼이듯이 아프면서 숨을 못 쉬겠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들이 이제 같이 동반이 되는데, 특이하게 협심증 증상이 가슴 쪽에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 얼굴이나 턱 쪽에서 느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구별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협심증 통증이 가슴에서부터 한쪽 얼굴 또 팔 쪽으로 이렇게 방사통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떨 때는 이빨이 아파가지고 막 이빨이 깨질 것처럼 아팠다가 가라앉았다가 이빨이 깨질 것처럼 아팠다가 가라앉았다가 반복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협심증인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기적인 통증과 정말로 심해요. 통증 자체를 막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아픈데, 이런 통증과 함께 좀 어지럽거나 호흡곤란이 같이 동반이 된다 그러면 그럴 때는 협심증도 한 번 정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경상돌기 증후군인데요. 매우 드문 질환입니다. 경상돌기라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위양돌기 사이에서 뻗어나가 있는 이 돌기인데요. 이 돌기가 이상하게 길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돌기는 왜 달려 있냐면, 여러분들이 발성을 할 때 설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는데요. 이 설골을 좀 고정시키는 경상설골인대라는 게 이 경상돌기에서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인대가 석회화가 되거나 아니면 경상돌기 자체가 지나치게 이제 길어져 있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경상돌기가 주변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을 자극을 하면서 통증을 이 얼굴 쪽으로 이제 방산통을 일으키게 되는데, 통증의 특징은 고개를 돌릴 때 그때 이제 통증이 좀 심해지는, 좀 찌릿하거나 짜릿하거나 이런 식으로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부위 염증이 생겨 있는 부위를 눌러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턱각이 있잖아요. 그 턱각에서 손가락 하나 정도 뒤쪽을 이렇게 꼭 눌러봤을 때 만약에 통증이 이렇게 퍼진다면은 오늘 이야기드린 경상돌기 증후군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정확한 진단은 사진을 찍어보면은 유달리 그게 이제 길어져 있는 것을 보고 평가를 하게 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비전형 안면 통증입니다. 만약에 내가 얼굴이 아픈데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어요 라고 하면은 비전형 안면 통증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비전형 안면 통증 병명 자체의 의미는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전형적이지 않고 이 사람은 아프다고 하지만은 검사를 해봐도 이유를 모르겠다, 아플 이유가 없다 라는 게 이 비전형 안면 통증이라는 병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단을 내리는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얼굴이나 입 주변에 통증을 느끼면서 이게 매일 2시간을 이상, 그 다음에 이런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어느 부위라고 콕 집어서 경계를 설정하기가 좀 어렵고요. 이런 경계가 말초신경의 분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통증은 둔하고 아프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임상적으로 신경학적인 검사를 해도 정상이고 뭐 치과적인 질환이라든지 그 외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검사를 해봐도 모두 정상으로 나타날 때 그때 비전형 안면신경통이라고 진단을 하게 돼요. 이 통증을 앓는 분들의 성격이요 조금 비슷합니다. 이분들의 성격이 지나치게 좀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고쳐야 되고 이거를 고칠 때까지 다른 게 손이 안 잡히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내가 뭐 하나 시작하면 이게 끝내지 않으면 불안해가지고는 잠 못 이루는 이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한테 좀 잘 나타나요. 왜냐면은 내가 어딘가 아프잖아요. 이 아픈 걸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기 전까지 딴 게 손이 안 잡혀.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근데 집중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요. 우리 뇌는요. 우리가 집중력 있게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를 점점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픈 거를 자꾸만 집중을 하게 되고 그거를 뇌가 학습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음악을 들을 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계속해서 들으면은 실제로 그 음악을 듣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그 음악 소리가 계속 떠오르고 들리고 하는 것들 느끼시죠? 그런 것처럼 통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통증을 계속 주의 깊게 살피다 보면 실제로 그 통증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음악이 리플레이 되는 것으로 우리 뇌에서는 계속 그 통증을 리플레이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염형 통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상담 치료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뭐 이런 치료 방법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얼굴이 아플 때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늘 정리하는 이런 내용들이 내가 얼굴이 너무 아파서 혹은 얼굴이 갑작스럽게 아픈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얼굴이 아프면은 우리 어디로 가면 될까요?